자, 상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상담을 내가 잘 한 것 같은데 등록을 왜 안 할까? 이것도 참 답답하죠. 마지막에 어떤 스킬을 알려드리겠지만 단순 스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고객의 심리를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패턴을 보면 알거든요. 자,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고민을 하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 고민의 이유가 뭔지 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면은 물건을 사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게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좀 쪼달려도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명품에 300만 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근데 아메리카노에 10,000원을 쓴다. 이건 좀 물음표거든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액 대비 값어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원장님들께서 원비를 조금 낮추면 학부모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취향이 많이 갈리는 차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자, G80이랑 BMW 5 시리즈인데 7천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고민 중인 사람은 이미 7천만 원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왜냐면 뒷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이 네이나 아반떼를 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7천만 원을 쓰겠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고민일까? 그 고민을 해결하면은 7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자, 승차감, 연비, 아니면 패밀리카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사회적 시선, 수리비, 보증기간 등등 이런 궁금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모든 힘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만 해결을 하면은 무조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아반떼로 간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 싸서 저 학원으로 가야겠다. 이럴 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기준을 영어 수학 학원으로 일단 잡아볼게요. 이분들은 이미 20만 원에서 50만 원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자, 근데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값어치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해결을 해줘야 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스킬 나갑니다. 어떤 스킬이냐면 맨 처음에 무엇이 가장 고민이냐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원장님들은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자기 학원의 커리큘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객들의 니즈가 아니죠. 자, 아까 차량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연비가 가장 고민이에요. 근데 디자인이 어떻고 패밀리카로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상담은 열심히 했지만 구매를 하지 않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가장 궁금했던 연비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앉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학생이 지금 학원을 왜 옮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걸 가장 원하는지를 바로 물어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지 아니면 기본이 없는데 수업이 가능한지 문법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지 이러한 니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바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여기다가 커리큘럼을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니즈가 수능 6개월 남았는데 영어 성적 향상이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고 교재는 EBS를 쓰고 자이스토리를 쓰고 유형별로 접근하고 자, 이런 내용을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바로 물어보죠. 지금 성적 향상이라는 게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가야 하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답을 하겠죠. 현재 5등급인데 3등급까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듣기는 보통 몇 개 정도 틀리냐? 그럼 5개 틀린다고 하거든요. 자, 5개 정도면 6개월 동안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다. 그럼 그게 보통 12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8점만 독해서 맞히면 되기 때문에 쉬운 유형들을 먼저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단어를 30개씩 외우면 충분히 3등급까지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냥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고민은 6개월 남았는데 3등급까지 되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해결이 되면은 알아서 학생이 물어봅니다.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아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학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설명을 하면은 등록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자신은 당장 3등급이 필요한데 여기서 3등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아니면 학부모의 고민을 타 학원과 비교해서 뭔가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느낌을 들면 그쪽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학생의 고민, 학생의 고통, 그 다음에 학원을 왜 옮겼는지, 그 문제점은 뭐였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100%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고객이 세부적인 것을 질문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앉자마자 어떤 게 고민인지 어떤 게 힘든지만 물어보고 그것만 해결하면 등록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